그 서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서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서촌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떠난 사람도 아니고 토박이도 아니고 토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30년을 한 세대로 봐가지고 50년 이상은 쳐야 토박이 정도의 약간 서티피케이션을 이제 발부받을 수 있는 동네에서.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서촌분이 아니시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삶 때문에 뭐 이사를 오신 거였고 저는 거기서 태어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토박이가 아닌 거죠. 동네 분들 사이에서 외지인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책을 막 쓸 때는 이제 외지인 분들이 조금씩 들어올 때이니까 저는 이제 중간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박이도 아니고 이제 그 외지인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토박이들도 인정 안 해주고 외지인들도 제가 뭐 저런 거 써서 자기네들이 보는 동네 이야기가 아니니까 추억이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이자 한계였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로컬에 계신 분들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 누군가 시도하기 전에는 일상이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다가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면 약간의 상실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룰 수 있는 뭐 어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사실 좀 초창기에 이제 관점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을 받거나 주목이 받을 만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0년이나 지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처음 선배들과 창업했던 곳이 그 동네예요. 아니 모든 순간에 다 계신 분 아니에요? 신 아니세요? 그러려나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데가 그 종로구 누상동, 누화동 그쪽 길이었는데 누상동, 누화동이라면 그쪽 동네 사람들 왜는 잘 몰라요. 저희 집이 누상동인데. 그러시군요. 네. 네, 혹시 그 기억하시는 예전에 그 신라제관가 신라명관가 있었어요. 네. 거기 2층인가 3층에 보습학원 있었거든요. 보습학원이 거의 준 반폐업 상태였는데 강의실 2개를 빌려서 저희가 사무실로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한 1년 넘게 출퇴근을 했었죠. 신라명과 시절은 진짜 옛날인데. 그렇죠. 네. 언젠가 70년대인가요? 제가 편집장님 나이를 확인 안 해봤는데 저는 저랑 또래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라명과 아니네요. 저는 서촌이 이렇게 지금처럼 각광받고 주목받기 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동네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어요. 한 번은 동네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잠바를 걸치고 무전기를 든 아저씨들 4-5명이 모여서 이상 없음 상황 종료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안 꺼졌는데요? 불이 크지가 않으니까 이 청와대에 보고할 일이 없다고 사라지고 뭐 비일비재했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당시에 약간 약간 여기 무서운 동네야, 막 감시당하는 것 같아. 이게 저의 그 서촌에서의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거를 되게 경험했으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연히 세계를 다니고 외부를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돌아다니게 되면서 동네의 특이함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 아쉬울 정도죠. 그때 더 재미있는 것들을 더 기억내고 싶고 더 그때 재밌어 했으면은 이제 더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에 비유를 해서 생각하면은 좀 뭔가 설득력 있고 내가 이해를 할까 싶은 게 저는 그 빈티지를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닌데 빈티지 같은 물건들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전 그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되게 평범한 것들이었었던 건데 저게 빈티지가 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 뭐 집집마다 다 공중전화, 뭐 이렇게 찰칵찰칵하는 전화 뭐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당시에 예뻐 보이고 그거를 내가 안 팔고 놔둬야겠다. 아직까지 있네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가지고 있었던 현재의 소중함을 남기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동네에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비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예. 유난히 이제 청와대 영향이 되게 컸었던 동네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저의 컨텐츠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울 뿐이었죠. 또 다른 뭐 에피소드도 몇 개 있는데 토박이들의 힘이랄까요? 네, 토박이 문화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뭐 2대째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6.25 이후로 정착해서 그 이전부터 살았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는 외지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 분들끼리는 되게 살갑게 지내는데 저한테는 예의만 지키는 거죠. 아유 여기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좋은데 왠지 서운한 거죠. 아, 쟤는 남이니까 잘해주자. 네, 남이니까 잘해주는 거지. 살갑게 거기 총각 뭐 밥은 먹어서 이런 게 없는 그런 거죠. 요즘 서촌은 어떤가요? 요즘 서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서촌이 서촌의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뭘 할수록 느끼거든요. 뭘 할수록 이게 서촌의 전부도 아니고 서촌은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세상들이 판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뭐 저의 또래 말고도 구성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거는 이제 선거철이 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셨구나. 그리고 인사하고 동네가 돌아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서촌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를 때는 되게 쉬웠어요. 예, 모를 때는 책도 쓰고 서촌은 이렇습니다.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모르는 서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서촌은 이제 점점 외지인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외지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로서 이제 주민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편이고 이제 변화가 극심하게 시작된 게 2010년도였는데 2010년도부터 벌써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토박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 이렇게 실체가 없는 개념이어서 본인들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분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뭐 되게 동네가 지금은 좀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서 많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서촌이 그 도보 여행 코스로 계속 각광을 받고 거기에 또 재미난 가게들도 하나씩 생기고 그러면서 골목길 탐방 코스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대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화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꿔서 남의 일처럼 약간 유체이탈 화법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촌이 우리가 가서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아니면 나의 이웃이 친척이 살고 있는 곳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관상용, 관찰하거나 이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즐기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서촌으로 지금 이미지가 소비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것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코엑스몰처럼 바라보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설재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대상화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서촌과 대상화되고 있는 서촌을 묶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더 쏙쏙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은데 근데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걸 그랬어요. 시간이 한두 시간 더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앞에 풀고 하다 보면 재밌는 거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서촌을 대상화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고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딱 다 서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화되지 않은 곳에 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반응들도 사실 들은 적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만큼 신나게 뭐를 서촌을 설명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마음속에 짐과 죄가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런 마음이 복합 문화공간 벼란간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도 되고. 근데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별로 이제 가면 청취율에 도움이 안 될까봐 괜찮습니다.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은데 토박이 문화 중에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경복궁 문화거든요. 이제 뭐 여기도 학군이 좋은
고등학교에 이제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명문고들이 다 예전에 그 광화문 근처에 모여 있다가 그렇죠. 예, 학군을 이제 강남 개발하면서 예. 이제 좀 옮겨놨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원래 경복고등학교가 되게 메인적인 학교였는데 경복고등학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예. 다른 학교들은 다 가고. 근데 경복고등학교 그만큼 되게 뭐랄까 끈끈한 이제 동문회나 예, 예. 뭐 또 애 교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곳인데 저는 경복고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뭘 하면 자꾸 경복고 몇 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네 분들 특히 아저씨들이 예. 경복고도 아닌데 제가 경복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동네 청청경이라고 청운초, 청운중, 경복고 이게 이제 약간 틀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타야 동네에서 뭘 해도 밀어주고 이 카르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솔직하게 경복고 안 나왔다 그러면은 무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너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동네에서 그러니까 막 이 아예 뭐 이렇게 딱 무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억압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경복고 출신도 아닌데 네가 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뭘 한다고 그러냐. 예, 뭐 쥐뿔도 모르는 게 뭐 그리고 이제 그게 새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뭘 받쳐주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짜로 기술을 하나를 외워서 제 친구들은 경복고를 나왔으니까 너 몇 기냐 그랬더니 72기다. 그러면 72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친구들 이름 몇 명 되면은 이제 되니까 그래서 경복고 몇 개야? 그러면 72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운동회 나올 거지? 그러면서 막 바로 확인도 없어요. 뭐 절차가 없어요. QR 코드 입장 같은 그런 절차도 없는 그런 건데 뭐 그냥 그래서 뭐 실제로 운동회 따라가고 막 같이 막 뭐 운동회도 하고 뭐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거 느낌이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가수 김건모 씨가 타 학과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졸업생들도 우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쪽이더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집을 나가가지고 부산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부산대 앞에서 깔새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맨날 부산대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도서관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대 근처에 이제 소식도 좀 필요해가지고 이제 알바도 했어야 돼요. 부산대 게시판도 들어가고. 그런데 부산대가 그때 당시에 원래 PNU였거든요. 근데 이제 BNU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항상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어서 끼어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하나를 하는데 BNU로 바뀌는데. BNU로 바뀌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산국제영화도 PIFF였는데 BIF. 근데 B의 발음이 약간 좀 바보스럽다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지 P는 약간 좀 엣지가 있잖아요. 근데 B는 약간 좀 둥글둥글하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하여튼 대학생들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대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자. 근데 이제 제가 도서관에 있는데 시위하러 안 가냐고. 그래서 같이 시위해가지고 PNU를 지키자고. 부산대 학생도 아닌데.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어에서는 프리텐더라고 하죠.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어떤 척하는 중간계의 사람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프리텐더로서 서촌에서도 부산에서도 살았었네요. 경복고 출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커밍아웃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들으실 거예요 아마. 서촌 분들이 제일 관심 없는 게 서촌 얘기여서. 그렇죠. 네네. 제 책 이름도 모르신다니까요. 게다가 저희가 청취율이 높은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하면 서촌 사람들이 서촌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왜 뭐 내가 쓴 책인데 내 책 이름을 몰라? 왜 내가 쓴 책 읽어보질 않아? 왜 나 경복고 출신 아닌데 뭐 그런 거 뭐 물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확인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넘길 줄 아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진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네 나를 되게 세우면서 또 동네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고 좀 화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동네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점점 서촌분이 되셨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약간 나를 이제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던데 동네를 계속 살다 보니까 그리고 활동이 이제 제법 좀 되다 보니까 자꾸 무뎌지는 거를 느껴요. 뭐 동네 일상을 예전에는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변화하는 가게가 있으면은 바로 기록하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아지고, 그쵸. 예, 그리고 너무 반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 나를 세웠었던 감각들도 이제는 너무 일상이 되니까 또 그것도 무뎌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좀 조심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세계를 여행하고 오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날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죠. 동네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못 나가신 동네에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동네 일상이 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예, 무뎌지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식사하시고 다음 날 서촌 오면 새로운 여행지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네네.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그게 더 제 상황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좀 동네가 무뎌지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인사이트는 중간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로컬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로컬 콘텐츠가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있죠. 네. 네. 내가 살고 있는 로컬이 콘텐츠로 투영되기 시작했고 그 콘텐츠를 정리하게 됐고 그거를 뭐 대상화가 됐든 뭐 주관화가 됐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개인적 성격인 반골기질.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지역을 중간적으로 살 수 있었던 상황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뭐 지역, 뭐 로컬 이런 논의들, 화두들 나온 데서 자주 나오는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젊고 괴짜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유치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사람은 다 배척받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요 근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서촌에서도 약간 그런 상황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저같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소호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속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토박이가 되고 싶은 외지인들, 네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곳들이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들었었던 속초 같은 데서 이러지면은 그게 되게 좋은 이제 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분들을 잃고 있으니까 지역의 자원들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분들도 자원 중에 하나인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전 인상 깊게 봤던 게 순혈주의는 되게 위험하다. 원래 전 세계와 지구는 섞이면서 새로운 도모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끼리란 얘기하면서 점점 쇠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이제 DNA적으로도 순혈이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과학적 뭐 근거도 있고. 그래서 로컬이랑 화두, 뭐 로컬 콘텐츠랑 화두도 우리 로컬 콘텐츠는 순수해보다는 좀 새로운 시각. 그 방금 전에 편집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새로운 일상의 평범함을 좀 콘텐츠화 시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화 아까 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처를 얻는 시기를 통해서 지금은 딱지가 앉아서 뭐 웃으면서 가짜 기술을 말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온 것처럼 그분들도 이제 그런 시기를 좀 이제 겪으시는 것에 대해서 넘기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가시가 돋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네. 가시를 돋게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도슨트 투어를 한번 우리 지역, 우리 로컬에서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네네네. 근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는 되게 무뎌지고 평범한 동네에서 도슨트 투어를 하고자 했을 때 오는 그 어색함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내 생각으로는
이 동네에서는 이게 되게 강점이 있는 거고 이게 이색적이기 때문에 이걸 도스트 투어 프로그램에 넣으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사람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균형은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결과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네네.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부터 이제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제 서촌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올려놨고 이제 그때부터 벌써 9년이 흘렀는데 9년 전에 서촌 투어와 지금의 서촌 투어가 똑같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변화하고 이제 발전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삭제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지역에서의 그런 도슨트 투어는 하나의 그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거를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투어를 돌리자 이런 식의 접근은 되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역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꼭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외부적인 시각이나 뭐 내부에서 살고 계시는 대상화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지역을 무시할 수도 있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왜 우리 동네 이런 거 있다는 걸 넌 몰라? 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도슨트 투어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지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 뭐 지역을 더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미술관의 어떤 전시물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섬세한 접근과 그리고 체계적인 좀 시각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오늘 참 아쉬운 시간이네요. 약속 그렇죠.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요새 가장 바쁜 분을 모셔서 저희가 긴 얘기 나누고 싶지만 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을 잘못 잡았네요. 아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더 얘기를 사실 되게 저도 편집장님만큼 굉장히 헤비토커인데 오. 네, 그 말할수록 이제 약간 좀 그 탄력이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예, 이제 연비가 높아지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편집장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집할 게 많으시니까. 아니요, 한번 기획을 해봐야 되겠어요. 뭐 저희 그 해커톤처럼 밤새는 그런 팟캐스트를 준비를 해서요. 예. 라이브로 해야죠, 라이브로 하든지 네. 투머치 토커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공개 방송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해가지고 예. 최후까지 남은 사람에게 제가 짱 박아놓은 증식 소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비로커를 애청하는 청취자이기도 하니까 예. 이제 사실 얘기를 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재밌어할 만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월간 특집은 그 해당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심각해져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저는 국외 얘기랑 홍콩 오락실 얘기 좀 더 들어보고 그렇죠. 싶어요. 오락실 얘기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아쉽네요. 네, 저희 9월에도 콘텐츠 특집 이어갈 거니까요. 저희가 그 독자들 분위기나 또 애청자들 분위기를 봐서 안 되면 9월달에 한 번 더 모셔서 설재호 대표님이 2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스몰데이즈의 설재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